스님을 이렇게 만나 뵈가지고 법의 가족으로서 매우 반갑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력을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참선을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로서 참선을 시작했고 또한 그 참선 수행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지요? 我生活的童年和少年时期，中国大陆地区那个时候是非常朴素的，可能心里面都还不算有禅修的概念，只是在我们的这个少年读物的一些书本里面看到打坐的文章，只说打坐很好，宁静可以有智慧。 불교가 인도에서 태동이 돼가지고 그 후에 티베트로 가고 또 중국으로 가고 또한 스리랑카로 불교가 번졌는데 중국에는 그 불교를 중국 나름대로의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뤘습니다. 그 중국 불교는 법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그 법맥은 얼마큼 되는지요? 현재 이어지고 있는 법맥은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위양종, 법안종, 임재종, 운문종, 조동종 이렇게 5가지가 현재 중국에 있는 법맥입니다. 대표적인 법맥입니다. 네. 그러면 스님께서 그 법맥을 몇 개나 전수를 받으셨는지요? 接到的法脉是有几个？这5家法脉，我都先后有这个缘分，都接到了。 예,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 법맥을 본인이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법맥을 받으신 분이 스님 말고 또 몇 분이나 더 법맥을 받으셨는지요? 接到5个法脉的人是除了你以外。 还有谁修的接到的？在历史上，我是听说呢是有净慧长老，曾经接过，但是这位长老已经过世了，这个去年过世了，很可惜。 역사적으로 딱 한 분이 받긴 받으셨지만 지금 현재 이 5가지 법맥을 받은 분은 본인 한 저밖에 없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북방불교 스님들과 남방불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삼매라고 하는 마음 집중에 대해서 심포지움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은 불교는 부처님의 한 분인데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것이 좀 달랐습니다.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불교, 중국 불교는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중국 불교나 현재 테라와다 불교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맛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에서 과연 법은 다른 것인가 아니면 법은 같은 것이라고를 알기 위해서 5월달 행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을 스님께서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요? 민족과 지역과 문화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처럼 불법과 관련된 회의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대부분 서구적인 사상에 의해서 이성이나 객관주의적인 관점 내에서 학자들에 의한 불교 연구가 굉장히 흥성했는데 지금 이렇게 스님들이 같이 모여서 직접 수행을 체험한 사람이 직접 모여서 같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깊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기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 중국에서는 이 계율이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요? 戒是禅修的基础，也是整个佛教的基础。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선정에 관련돼서 개최를 하는데 만약에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이런 선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계율은 매우 기초가 되는 그런 핵심적인 교리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 불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저에게 중국 불교에 대해서 좀 더 현재 중국 불교의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불교가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신도의 수가 0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예,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문화 대혁명이 지나고 나서 개혁 개방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 13억 인구 가운데 신도의 수가 약 2억 정도가 됩니다. 2억 명이나. 승단에서의 이 출가하신 분의 숫자도 8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출가자가 네, 8만 출가자가 명. 8만 명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본래 이 출가자분들의 그다지 교육적인 면에서 그다지 수준이 매우 높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점점 이렇게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스님이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스님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규모라고 하는 점에서 신도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승단의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출가하신 분들이 한 고정된 사원 내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셔서 불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굉장히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나쁜 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냐면은 최근에 불교 사원이나 아니면 불교와 관련된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상업하려고 하는 그런 재벌들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2010년 그러니까 작년에 유행했던 그런 어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처님을 빌려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을 긁어모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부처님을 협박해서 돈을 긁어모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2013년도에 많은 대중 매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떠들었던 그런 유행했던 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불교에 의지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하고 스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도들, 대중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중국 불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중국 불교가 그렇게 어느 나라건 어느 시기에건 불교가 기복적으로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스님께서 그 문제를 직시하셔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우선 무엇보다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부처님을 빌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단지 승단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스님의 이력을 보니까 2010년도에 마주 스님이 계셨던 보봉선사에서 거기에 초빙돼 가지고 가르치실 때 스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 불교의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승단의 사성계 확립과 중국 불교의 선정 부흥을 종지로 삼아야 된다. 즉 불교가 이렇게 타락했을 때에는 선불교와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자 생명력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내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은 현재 중국 불교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서 생각이 되는데 스님께서 이러한 쪽의 생각을 가지신 것은 어떠한 경우로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셨는지요? 在僧团内部的思想界显得尤为重要。 현재 중국 불교는
불법을 책임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네. 스님 각각 개인이 개인의 신앙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승단 내부에서 자신들을 정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 승단 내부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그리고 이 목표와 방향들을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국 불교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선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禅修尤其是 중국 불교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 바로 선입니다. 네. 중국 불교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근대 문명 이후로 산업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에 급급해가지고선 굉장히 산만해지고 이랬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정이 되고 좀 더 정신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동망 있고 존경하는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제가 매우 기쁘고 또한 한국의 불자들과 정신적으로 향상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바른 집중을 말한다 이 주제로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스님께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번 법회가 개최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네 가지 점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불교가 그동안 대부분 불교의 연구, 불학이라고 하는 관점 내에서만 연구가 주로 많이 되었었는데 이처럼 학자가 아니라 스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연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언어, 그 다음에 종족,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서 같이 모여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 자체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북방불교, 남방불교라고 하는 것들을 다 벗어나서 바로 불법의 핵심인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같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교통과 매체가 매우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국가 간의 교류가 매우 시급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불교가 더더욱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은 북방불교, 남방불교라고 하는 이런 좁은 범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단점을 없애고 자신들의 장점을 서로 보충해주면서 서로 일과 함께 미래로 나가고 역시 불교도 같이 미래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님이 경전이라든지 또 보고 들었던 선정이나 불법하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직접 체험한 것하고 어떠한지. 경전은 일종의 굉장히 규모가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자기가 본인이 계속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경전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것들을 증명을 하는 그런 과정, 경전을 통해서 이게 경전이 있어야만이 바로 이제 자신의 체험들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얘기했고 비유를 드는데 물이 높아지면 점점 이제 물의 깊이에 따라서 이제 배도 점점 이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는데 물은 일종의 경전에 대한 이해라고 하면 이 경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이제 자신이 선수행한 경험도 역시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선수행의 경험의 밑바탕으로서 이 경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동시에 함께 나가는 그런 것이다. 먼저 스승님이 계시다면 가장 맨 처음 의거하는 것은 바로 스승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스승님이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경전에 의거해서 수행을 한다. 예. 스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하셔가지고 자신의 어떤 면이 변화가 온 것이 있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변화됐는지. 12살 이후에 계속 수행을 시작했고 참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생활과 그 이후의 생활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다. 내 생활 전체가 다 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것에다가 비교할 수 없고 지금의 생활 전체가 다 이제 선수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는 선수행을 앉아서 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평상시 일상생활 사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현재는 평상시에서 그냥 생활하는 것과 앉아서 선수행을 하고 하는 것과 사이가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몸과 마음에서의 고통이 일어나는데, 즉 앉아 있으면은 몸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고 또 정신적인 고뇌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스님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에서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신체의 단련이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앉아있는 연습들을 시키고, 자기도 본인도 저도 실제로는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뭐 다리가 뭐 아프거나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한 1년 정도 계속 적응 훈련을 하면서 1년 이후에는 많이 괜찮아졌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뭐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었는데 이제 적응 능력들이 굉장히 좀 좋아져서 지금은 대도시에 있거나 아니면 시골에 있거나 아니면 다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다 이렇게 참선을 할 수가 있어졌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이것이 여기에서 가서 하면은 사람이 많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한 번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번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어떻게 행복하신지. 平和，平静和和谐，平和，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다. 또 평정심이 얼마큼 유지가 되시는지. 我觉得这种平静它不是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이런 평정심 자체가 생활이 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거의 이제 정태현이다 빈징심. 会是这个状态，这么长时间 하루 종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一个状态。 이 불교가 사회에 되겠죠. 중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서 불교가 중국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중국인에게 있어서 불교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바로 인문불교, 그러니까 인문불교라고 해서 인문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법에서 말하는 모든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모든 생명이 성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모든 생명이 다 이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들을 같이 모든 대중들이 같이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게 가장 현 인류에게도 그다음에 중국인에게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애정을 갖기 시작하면 번뇌라고 하는 것들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这个
자비심은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분야로 대표적으로 우선 계율을 자비심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을 자꾸 많이 하게 되고 나쁜 일은 점점 하지 않게 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를 스스로 지킴으로써 계를 지키면서 스스로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점점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부심은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사라지면서 저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열등하고 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점점 열반이나 이렇게 안정을 찾는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비심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쇼밍관 화이라고 하는 생명에 관심을 갖고 생명을 애정을 갖는다라는 걸 자비심, 그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자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생명에 관심을 갖고 이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인문불교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인 그 교리 개념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